네, 안녕하세요. 13장부터는 그 기본서에 넘기는 게 좀 많아서 학원 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더넷 프로토콜이에요. 이더넷은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생겼고 앞에 있는 이 헤더, 이더넷 프레임의 헤더는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제외한 요만큼이 여기가 18바이트예요. 그래서 전체를 물어보면 전체 데이터의 크기를 물어보면은 얘는 18을 제외한 64가 최소고 전체는 1518인데 여기서 이만큼이 18을 제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64에서 18을 제외한 것과 1518에서 18을 제외한 것이 이 데이터만 여기만큼의 크기의 최대 최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빼면은 46 그쵸? 46과 150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송 구분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트끼리 충돌이 하나의 이 선을 쓰기 때문에 얘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허브에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으니 충돌을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표준 이더넷의 효율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데는 이제 메가 bps라고 그 비트율을 알려주었고 2500을 알려주었는데 전파 속도도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프레임 크기 알려줬으니까 전파 지연과 전송 지연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전파 지연의 경우에는 우리가 속도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으니까 속도는 2 곱하기 10의 8 분의 이 매체의 길이 속도분의 거리니까 2500을 해서 구해주고 지연은 이제 대역폭분의 메시지 크기 대역폭인 10메가를 이제 10메가가 10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10의 6에서 10의 7승분의 512를 해줘서 전송 지연분의 전파 지연이 효율을 구하는 데 필요합니다. 효율은 전송 지연분의 전파 지연으로 구하면 되고 효율은 요 1 플러스 6.4 곱하기 a분의 1 해서 이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표준 이더넷의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넷 표준 이 그림을 보면은 얘가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나일 때는 충돌이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브릿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쪽끼리 충돌이니까 충돌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겠네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아예 이제 교환형 이더넷은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영역이 구별되어 있으니 속도도 조금 더 충돌 위험도 줄어들겠네요. 그리고 다른 유선 네트워크 이런 것도 사실 봐야 될 부분은 그냥 한 번씩 읽고 넘어갔으니까 뭐 그냥 그렇구나 뭐 이런 게 데이터 전송을 위한 케이블 TV 해가지고 뭐 동축 케이블 네, 하향 데이터는 여기 쓰고 상향 데이터는 이 부분에 쓴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쭉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15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무선 랜 나오고 사실 이것도 여기 뒤에는 앞에 다 나왔던 내용이라서 숨겨진 지금도 아까 봤고 NAV도 봤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거는 조금 새로 나오네요. 주소 체계 해서 이것도 그냥 이제 거의 암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는 요것만 암기를 했는데 얘를 보면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여기를 봤을 때 무선통신의 주소 체계를 보여주는 요 그림을 보고 케이스 1번, 4번에서 패킷의 주소 필드 1에 4를 채우세요 했을 때 그냥 맨 앞에랑 두 번째 거는 여기가 현재 목적지 그 다음에 현재 출발지를 가리켰어요. 그러면은 현재 목적지, 현재 출발지, 현재 목적지는 B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B, 케이스 1일 때 B를 채워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출발지는 A잖아요. 그래서 A를 채워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BSS ID를 넣어줬고요. 4번은 없어요. 그리고 케이스 2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목적지, 출발지고,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번에 AP로 가기 때문에, AP가 이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출발지는 사실 AP예요. 그죠? AP. 목적지는 B고, 출발지는 AP고, 여기 세 번째는, 그냥 남는 애를 하나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B랑 AP랑 A가 케이스 2번이고, 그리고 얘도 지금 B도 있고 AP도 있고 A가 있는데, 출발지니까 A, 목적지니까 AP, 나머지 B. 4번 안 씀. 이렇게 생각을 해줬습니다. 목적지죠. 목적지 AP, 출발지 A, 3번 여기는 B. 그리고 목적지 AP 2네요. 여기는 이거 무선 와이파이 뭐 쓸 때 했던 거라고 했는데 얘는 AP 1이고 여기는 네. 목적지, 출발지, 나머지는 요거에 나눠서 들어가겠네요. B, A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이런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암기를 하면서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패스. 기타 무선망 이래가지고 여기 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주파수 사용을 하는데 이 셀끼리 이웃 근접해 있는 이웃의 셀끼리는 같은 주파수를 쓰면 안 되고 여기 안에 있는 번호가 같은 애들끼리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렇게 인접해 있는 애들은 주파수가 달라야 한다. 그러면 뭐 핸드오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동을 할 때 우리가 기지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동을 할 때 다른 데로 이동했어요. 다른 기지국으로. 그래서 그 두 종류로는 하드 핸드오프와 소프트 핸드오프가 있는데 이동을 했을 경우에 끊어지냐? 그러면은 끊어진다 하면 하드 핸드오프고 끊어지지 않는다 하면 소프트 핸드오프다. 로밍은 우리가 익숙한 거죠. 외국 같은 데 나갔을 때 이제 우편 시스템처럼 유효 도달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3변 측락법은 이거는 이제 내 위치가 여기 있을 때 A와 B와 C 기지국에서 위치 가운데 있는 것으로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이요. GPS로. 네, 17장은 이제 투명 교환기에서 브릿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걸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트워크층 전까지는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 링크 계층 교환기라고 하는데 얘는 검사를 하겠죠? 링크 계층 교환기는 이게 여기서 봤을 때는 뭔가 다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17장 네. 네.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링크 계층 교환기 이렇게 봤을 때는 물리층과 데이터 링크층 모두에서 동작을 하고 얘가 필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전달되어야 할 포트를 결정할 수 있다. 네, 이걸로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요. 얘가 나가잖아요. 스위치로. 그러면은 이제 나가는 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주소, 맥 주소 있죠. 얘 맥 주소는 1번으로 나갔을 때 물론 어디로 전달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플러딩을 하겠죠? 근데 네네. 근데 이제 얘가 링크 계층 교환기. 얘가 이제 다 스위칭, 이거는 이제 학습을 하는 게 투명 교환기 얘기고,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로 향하는 게 있어요. 목적지가 71, 7일, 2비 이렇게 향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얘가 다른 데로 안 가고, 이 스위치에서 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로 이렇게 3, 4를 안 보내주고 2로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데 안 가고 여기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투명 교환기 이런 거는 네, 우리 투명 브릿지를 많이 보죠. 학습 교환기에서 얘는 그러면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 스위치라는 게 비어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가면서 A는 1번 스위치로 오는구나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플러딩을 해서 다 보내겠죠. 근데 얘가 스위치를 나가면서 1번으로 오는 애는 A 여기 있구나를 알게 되고 2번이 만약에 보냈어요. 그럼 2번이 1번으로 보내는 건 1번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여기로 안 권하고 여기로 바로 갈 수가 있겠죠. A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가 보내는 것마다 이제 여기 정보가 여기가 오는 이 정보가 다 이 투명 브릿지 이 스위치가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A, B, C, D를 차례대로 다 한 번씩 보냈으면 이제 어디를 보내도 다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죠. 이 학습 브릿지가 학습을 해서. 그래서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A를 처음에 보냈으니까 A 정보가 추가가 됐고 B를 보냈으니까 B는 2로부터 오는구나 1에 달고 오는구나 해서 B를 추가를 했어요. 근데 네, 얘는 D를 보냈네요. D를 보냈으니까 D를 학습해요. 이게 보내는 애 거를 학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B를 보냈으니까 B를 학습했고 그러면 C를 보냈으니까 이렇게 다 모든 정보가 자기가 어디로 가면 얘가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루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뭐 루프가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은 왜 이게 루프 문제가 발생하느냐 했을 때 얘가 지금 A가 전송을 했어요. D로. 근데 A가 뭐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사실 여기로 갈 수도 있는데 A가 이제 1로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루프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갔다가 돌아서 다시 A로 갔을 때는 A가 1로 왔던 애인데 2로 바뀌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1로 갔던 애도 1로 들어갔다가 1로 나올 때는 또 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서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고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루프 문제가 발생한다. 얘가 어디 포트에서 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주냐, 이 스패닝 트리라는 거를 만들어주는데 얘는 사실 이 그림에선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우리 나오는 문제에 따라서는 조건이 있어요. 보통은 이 루트 스위치를 정해놓고 이 루트 스위치의 최소 거리를 이제 따져주는데 처음에 뭐 S1이 이제 루트다라고 했으면 얘로 가는 것 중에 제일 짧은 것 첫 번째는 거리 그리고 두 번째는 브릿지 번호 세 번째는 포트 번호를 보통 많이 따져줘요. 거리가 짧은 것, 브릿지 번호가 작은 것, 포트 번호 작은 것 이렇게 여러 개를 따져주는데 처음에 이제 S1이 루트일 때는 얘가 당연히 가장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S2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가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어서 해볼게요. 네, 보면은 이제 거리로 따지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은 좀 하나, 둘, 세 번이기 때문에 거리가 더 커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쪽으로 왔을 때는 거리가 제일 짧기 때문에 저쪽 길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겠고 그다음에 S4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이 길을 선택을 해주겠죠. 그리고 또 남은 얘는 여기로 가는 한 번에 가고 얘는 두 번 만에 가니까 당연히 이쪽 길을 선택을 할 거고 이 렌의 입장에서도 얘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가죠. 그리고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얘는 두 개가 똑같아요. 두 번 만에 가기 때문에 얘는 어디를 선택을 해줄까요? 얘는 브릿지 번호 작은 걸 기준으로 두자면 브릿지 번호가 작은 S3을 선택을 해주겠죠. 그리고 얘는 그러면 한 번, 두 번 만에 가고 이 루트까지 얘는 한 번, 두 번 만에 가니까 얘도 똑같죠, 사실. 그러면 얘는 작은 브릿지 번호인 얘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S5 같은 경우에도 두 번 만에 가잖아요. 하나, 둘, 두 번 만에 가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죠? 얘도
작은 스위치 번호인 얘를 선택을 해주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이렇게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또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니까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를 보면은 또 기준을 명확하게 준 것도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기준대로 좀 풀어보면은 여기서 호스트가 아니 그 루트가 뭐였죠? 루트가 16? 16이 루트 16이 루트로 한 것 같아요. 네, 16을 루트로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이제 각 렌에서도 이 렌이 있을 거고 이 렌에서 하나씩 선택을 해주고 호스트까지 가는 길을 브리지까지 가는 길을 하나씩 선택을 해주고 그다음에 요 렌에서는 이렇게 가면은 두 번에 가고 이렇게 하면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주겠죠. 사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 무한 루프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이거고 얘도 뭐 무한 루프 생길 수 있고 얘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이거를 하나를 끊어줘서 스패닝 트리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8 입장에서는 얘까지 한 번에 그리고 얘까지는 두 번에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14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가고 한 번에 가서 어디로 가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브릿지 번호 낮은 걸로 해줘야 되는데 낮은 것도 없어요. 사실 그 중간에 브릿지가 없어요. 또 그러면 이때는 포트 번호가 낮은 얘를 선택을 해주고 얘는 블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번도 얘를 선택해줄 거고 하니까 얘는 블락 얘는 이제 8번 선택할 때 블락이 됐겠죠. 그다음에 18도 블락 근데 이거 렌 먼저 선택을 해주는 게 안 헷갈리긴 하지만 네, 선택을 해줬고 브릿지도 그 다음에 렌3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똑같아요. 그러면은 브릿지 번호 낮은 걸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21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이 렌4 입장에서는 얘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블락, 저지 포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저지가 됐냐 했을 때, 네, 요거 세 개, 요 그림과 같이 저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도 학습 브릿지 문제가 나왔을 때, 얘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뭐가 저지가 되는지. 렌 입장에서 지금 브릿지가 주어져요, 거의. 아이고, 브릿지가 작은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 브릿지가 B1이네요. 문제에 주어진 게. 그럼 브릿지가 여기래요. 보통 제일 작은 게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렌 입장에서도 하나씩 선택해주고 이제 브릿지 입장에서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 렌 입장에서는 얘한테 가는 게 다 이렇게 가깝겠죠. 그리고 얘도 이 방향이고 뭐 얘는 이쪽으로 가서 막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얘도 얘를 선택할 거고 그다음에 얘 이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냐 뭐 얘 이쪽으로 가면 답이 없죠. 루트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얘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위로 돌아서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래로 가는 게 더 빠르죠. 아래로 이렇게 가는 게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는 그죠.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은 얘도 아래를 선택을 할 거고요. 얘도 얘도 그러면 얘도 이 루트까지 최대한 갈 수 있는 빠른 방향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브릿지를 선택을 해주면 얘도 얘를 선택할 거고 얘는 여기로 가는 게 빠를까요? 여기로 가는 게 빠를까요? 둘 다 두 번이니까 브릿지 번호가 낮은 거 선택한다고 했죠? 같은 조건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건데 우선순위 높은 거란 브릿지 번호가 작은 것이다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방금 뭐였죠? 네? 얘였죠? 얘는
얘. 낮은 번호니까 위로 가는 게 낫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얘겠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얘겠죠. 그러면은 얘는 포트 번호, 얘는 뭐예요? 위로 가겠죠? 얘는 선택 안 해줬었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지 포트가 되는 대상은 얘랑 얘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B1일 때, B1 루트일 때, B4는 하나, 둘, 하나, 둘, B9, 1. 얘는 위로 가는 게 낫냐? 아, 이거 잘못 골랐네요. 자, 얘는 6을 선택했을 때 이 렌의 입장에서는 위로 가는 게 좋냐? 아래로 가는 게 좋냐? 아래로 가는 게 나은데? B9,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위로 간다. 그리고 B9 입장에서는 네. 그럼 얘는 위로 가는 게 나으니까 위를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 얘는 굳이 선택이 안 되겠네요. 얘는 굳이 될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B9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도 얘를 선택할 테니까 얘는 위에는 선택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는 얘랑 두 개가 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B9의 1번 이거랑 B9의 5 이거랑 두 개가 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 브릿지를 할 때 B1이 루트일 때 A에서 L로 보낸대요. A에서 L. A에서 여기서 L로 보낸대요. 그러면 갈 때 얘가 이제 L로 가면은 모르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 받아요. 처음에는 A에서 L로 보낼 때는 L이 어딘지 모르니까 모든 브릿지가 다 받으면 브릿지가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요. 얘가 처음에는 A가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B3에서 A가 1로 오는 애구나 이렇게 학습을 해요. 그리고 A가 또 여기로도 가잖아요. 그럼 B4가 1로 오는구나 또 학습을 하고 또 브릿지에서는 이렇게 또 오겠죠. 그러면은 B4가 1로 오는 게 아니고 A가 1로 오는구나. A가 1로 오는구나 학습을 하고 또 얘도 A가 1로 오는구나. A가 1로 오는구나. A가 1로 오는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A가 2로 오는구나.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이게 보내는 쪽 거를 다 학습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H가 A로 간대요. H가 A로. H 어디 있습니까? H가 이 색깔로 H가 어디로 보냅니까? A로. 그러면 얘도 여기로 보낼 때는 처음에는 이제 A가 어딘지 알잖아요. 그럼 이제 A가 처음에 보낸 적이 있으니까 H가 L로 보낼 때는 얘가 밑으로 안 보내고 A는 여기 있어 하고 바로 보내주겠죠. 그러면 A는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H에 대한 정보는 아래 브릿지가 학습을 안 하죠. 위에 있는 애만 한단 말이에요. H가 2로 오는구나. H가 3으로 오는구나. 여기는 H가 사실 얘도 학습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 도착을 해버리면. 네, 얘는 학습을 안 할 거고요. 아이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M이 H에게 전송한 메시지. M을 보면은 M은 여기 또 있어요. M은 또 무슨 색깔로 해볼까요? M은 눈에 띄는 색깔 빨간색. M은 여기 있고 M은 또 어디로 보낸대요? M은 H한테 보낸대요. H. 그러면은 사실 H를 학습한 곳은 위에 브릿지 얘네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일단 가긴 가는데 얘도 다 학습을 하겠죠. 얘도 학습을 하면서 M이 어디로 오는구나. 근데 H는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다 플러딩을 합니다.
그럼 다 플로딩을 하고 얘도 근데 이 B2에 달아야 여기서 H가 2번이 여기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여기를 더 이상 안 보내죠. 그다음에 여기 얘가 H가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M에서 보내는 얘를 다 학습을 해요. M에서 보내는 애는 L도 받고 여기서 M이 3으로 오는구나. 얘는 M이 2로 오는구나. M이 1로 오는구나. 를 알 수 있고 얘도 물론 학습을 하겠죠. M이 3으로 오는구나. 하지만 얘네들은 더 이상 가지 않으니 M에 대한 정보는 위에서는 학습을 안 하겠죠. 얘 바로 여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봤을 때 전송한 메시지를 수신하는 호스트들은 사실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다 가기 때문에 얘도 되고 얘도 돼서 좀 받는 게 H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겠네요. 네, 지금 여기서는 M 제외하고 M을 보내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 투명 브릿지는 학습을 한다. 내가 보내는 것에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이것입니다. 네, 이게 학습 브릿지였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네트워크 층으로 드디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